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차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육아휴직 대체 인원을 뽑는 KTX SRT 열차 승무원 공고가 떴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채용인데 아마 많은 부분들이 바뀐 채용이라서 이 지원자들이 당황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특히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양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또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까지 힘든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좀 동기부여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뭐 긴 말 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땐 그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한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항목 5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2020년도부터 열차 승무원을 274명, 정말 많이 합격시켰죠. 거의 300명 가까이 합격시켜 왔고요. 실제 매주 열차를 타다 보면 정말 3번 탑승하면 한 번은 늘 저희 학생이 있을 만큼 진짜 KTX SRT에 저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합격했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포인트를 살려서 작성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낌없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자 수는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까지 하면 6,000자인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항목당 최소 500, 최대 1,000자잖아요. 공공기관 특성상 여러분들이 90% 정도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글자 수 꽉꽉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900자 이상은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열차 승무원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거해서 모든 채용 과정이 진행되고 평가, 채점, 합격 불합격 결정도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상에서 이 열차 승무원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은데요. 이번 채용에는 첨부 파일로 올라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전 채용에 올라왔던 자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열차 승무원이 되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나오게 되고요.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즉 인성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지식들도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는 경력 사항은 직무 수행 내용과 연결점이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자격증, 교육사항 이런 부분들도 지금 NCS에 적혀 있는 부분들과 연결점이 있다면 아마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격증과 교육상 정해진 틀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 것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칼을 빼들고 정말 이 서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그거 그대로 작성을 해야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만 기입을 해야만 이 점수로 온전하게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마 서류 증빙 과정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는 일은 이제 이런 부분 잘 지킨다면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열차 승무원의 이 직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자, 이겁니다. 다수 승객 환경에서 안내 방송, 현장 서비스, 불만 응급 상황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안전과 만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저는 이렇게 열차 승무원의 직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직무 수행 내용들을 보면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경력, 교육, 자격,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표현되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에도 이제 서술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은요, 지식, 기술, 태도, 이걸 경험 안에 동시에 녹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러한 태도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져 있으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아마 면접관이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면접관이 3단계로 자기소개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1번은 특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요구 파악, 정보 확인,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어떤 기술로 처리했는지 소통, 판단, 방송, 보고, 응급처치, 절차 준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도가 안정적이었는지 위에 나와 있었던 직무 수행 태도와 같이 정중, 친절, 꼼꼼, 규정 준수, 인내, 배려심 이런 부분들이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글 안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보이는지 이해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S 직무 역량표에 적혀 있는 키워드가 그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의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기술 이렇게 나와 있죠. 직무 수행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이 보이고 이해되고 평가되기 쉽도록 글을 작성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서비스 경력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원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질문이죠. 본인이 작성한 경력사항의 내용으로 하셔도 되고요. 서류 증빙 불가능해서 기입하지 못했던 것도 가능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건 자유입니다. 일단 천자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건 명확하거든요. 해당 경험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진실임을 증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요. 고객 서비스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되는 역량 서술하고요. 그리고 해당 역량이 서비스 직무에서 어떤 효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본인이 실제 좋은 성과를 냈던 사례를 이야기하겠죠.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 만족, 단골 고객 창출, 고객 칭송, 불만 고객 응대,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등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것들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구체적인 액션, 그리고 그 액션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액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준수했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언제 어떤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요. 자, 이때는 최선을 다해 경청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고객의 말을 끊지 않고 20초에서 30초 경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 그리고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경험에 대한 서술, 증명, 증빙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량을 열차 승무직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틀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열차 승무원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이런 경험이 배운 가치 깨달음이 열차 승무원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 면접관의 평가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역량의 경우에는 직무 수행 태도 관련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서비스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그리고 다양한 문화 존중, 고객 최우선 가치, 다양한 역량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감 능력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한 키워드 한번 공유해 보면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이 조금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본인의 경험과 매칭될 수 있는 포인트 역량 찾아서 한번 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자지만 문단은 세 문단, 길게는 네 문단인데 네 문단이 된다면 경험이 너무 좀 상세해져서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아마 네 문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격해진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 작성해 주십시오.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조정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것도 서비스 현장 경험을 보는 것은 명확하죠. 특히 불만 고객, 진상 고객과 같이 힘든 고객을 응대했던, 극복했던 경험을 묻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친절보다는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저는 이것을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차 타면 다양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KTX의 경우에는 18량 중에서 그 반을 열차 승무원 한 명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이런 좀 적극적인 대처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자유석에서 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열차 승무원분께서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아저씨 분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욕설도 하시면서 막 비난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열차 승무원분이 좀 단호하게 뭐뭐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철도 경찰대 부르겠습니다. 계속하시면 철도 경찰대 부르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딱 정말 좀 단호하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린 친구라면 이게 좀 당황했을 텐데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은 어른 고객이 막 이렇게 좀 무례하게 했을 때 정확하게 대처하시는 모습. 그게 지금 순간 떠오르네요. 일단 불만 고객과 진상 고객은 구분 지어줘야 합니다. 불만 고객은 나쁜 고객은 아닙니다. 뭐 규정, 매뉴얼, 직원 태도, 서비스 품질, 다소 높은 가격 등등등 본인이 기대한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해서 이에 대한 뭐 문의 표현 또는 조금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이 불만 고객이죠. 뭐 불만 고객 응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반영하는 감사한 피드백으로 활용한다면 이건 뭐 분명히 불만 고객 저희에겐 고마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를 넘어서 진취적인 서비스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상 고객의 경우에는 뭐 취객 고객, 욕설하는 고객, 뭐 이런 요금 규정 준수하지 않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고객, 이기적인 고객, 남에게 피해주는 고객 등등등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좀 침착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진상 고객 응대입니다. 사실 1번 항목과도 관련성이 조금 있는 항목이긴 하죠. 자, 불만 진상 고객 응대 경험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보면요. 문제 원인 파악 방식, 그리고 상황 조정, 멘트와 행동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조치 결과와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발 방지까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 액션에 그 경험 서술할 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다고 합시다.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대처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불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로 인해서 이후의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라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게 불만 고객이나 진상 고객 응대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객 서비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의 철학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불만 고객, 진상 고객 응대 사례, 경험, 그리고 결과까지 다 작성해 주시고 나서 이제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불만 종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죠. 천자기 때문에 사실 사례를 하나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두 개로 쪼개어서 뭐 진상 불만, 불만 불만, 뭐 불만 진상 이런 순서대로 좀 두 가지를 넣어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이나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거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지만 끝까지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자, 해당 항목은 안전을 보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규정 준수, 절차 준수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비효율적으로 처음에 느껴졌지만 끝까지 준수해서 사고를 예방했던 경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이를 준수해서 사고를 예방했던 경험, 두 가지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귀찮아도 했다라고 가면 안 되고요. 왜 그 규정이 사고를 막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준수했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규정과 매뉴얼이 번거롭지만 왜 준수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해당 규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실제 안전이 중요한 안전 관련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도 좋을 텐데요. 서비스 현장에서도 고객의 안전, 나의 안전, 동료의 안전을 지켰던 경험 다 가능합니다. 자, 해당 항목에는 규정 준수가 갖는 의미를 한번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정 준수를 통해서 뭐 사고를 예방했던 사례 상세하게 서술해 주셔야겠죠. 이때는 규정 준수가 번거로웠다라는 것이 포인트니까 본인도 뭐 힘들긴 했지만 다른 동료들도 굉장히 좀 번거로워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묘사 서술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내가 어떤 태도로 준수를 했고, 중요하겠죠, 태도.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수치화된 부분으로 서술해 주시면 더욱더 깔끔한 글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차 내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직무 이해도 보여주실 수 있겠죠. 여객 운송 약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많을 겁니다. 열차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준수해서 안정된 서비스,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방향으로 적용해서 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떠오르는 게 대한항공 기업 분석 인재상, 그게 이제 유튜브 유로 멤버십에 있는 영상인데요. 제가 거기에 몇십 가지의 사례를 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뒀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이거 작성하시는데 좀 감 잡는 거 많이 도움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유료 강의 멤버십도 열차 승무원 관련해서 강의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 보이시는 요 탭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 봅시다. 자, 다수의 승객이 있는 환경에서 한 명의 고객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응대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고, 당시 고객의 상태와 요구,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 그로 인해 고객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게 아마 이슈가 될 만한 항목이었는데 승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일단 승객은 탈 것에 있는 고객을 이제 승객으로 일컫습니다. 그렇죠? 공항 지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에 탈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승객이라 지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승객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승객과 관련된 경험이 없다 하시더라도 고객으로 작성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서비스 현장에서 본인의 책임감 그리고 멀티태스킹 능력, 요걸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도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환자 발생, 도움이 필요한 고객, 교통약자, 응급 상황,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고객,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좀 희생이 필요한 부분, 내 시간, 감정 또는 추가적인 업무 절차도 마다치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일 좋은 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자격증을 토대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응대를 가능하도록 했다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부족함이 느껴서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응대했던 더 전문적인 응대가 가능했던 경험 사례로 진취적으로 발전시킨 내용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 행동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 그 장애인을 끝까지 좀 도와줬던 경험, 이런 것이면 가장 좋겠죠. 이 경험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보시면, 자, 당시 고객의 상태 어땠는지 요구 파악 과정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술해야 되고요. 또 내가 제공한 서비스, 구체적인 행동 위주로, 그리고 주변 분위기 변화 및 결과, 해당 고객에게 도움을 드린 것을 넘어서 주변 다수가 있잖아요. 다수 또 다른 고객들이 불안하거나 민망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차 승무원은 대고객 서비스고 많게는 하루 800여 명의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관련된 경험 있으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카페도 대형 매장이면 충분히 대고객 서비스 맞고요. 그게 소형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 안에 고객이 꽉 차 있었다면, 대부분 차 있었다면 이건 다수의 고객이 맞습니다. 해당 고객 응대 열심히 했습니다 보다는 동시에 무엇을 관리했는지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이라는 건요, 후속 관리하고 기록해서 재확인, 인수인계, 공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요. 현재 본인이 지원 직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이 있다면 한 가지 선택해 주시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향후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일단 본인의 약점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약점이 무엇인지 보겠다라는 의도보다는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고 발전시킬 것인지 다소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제 영상 초반에 올려드렸던
NCS 직무 기반 설명표 있죠. 그거 보시면서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언급하실 응급상황 대처 능력 부족하다라고 하실 거라면 이제 열차 승무원 직무에서 응급처치 능력 얼마나 중요한지 서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셔야겠죠. 특정 근무 환경에서 신경 썼던 거 부족하다 느껴서 자격증도 취득했던 거, 자격증 취득 후에도 이러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 왔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열차 승무원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인의 계획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교육, 자격사항 이런 것에 적었던 내용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작성이 가능한지 좀 불분명해졌지만 원큐 패스 강의 들은 거 최소 열차 10번 이상 탑승해서 이 근무 환경들 분석하고 또 5명 이상의 현직자 인터뷰 했던 것들. 그러면 열차 승무원 직무를 잘 몰랐지만 내가 잘 알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내가 현장에서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죠. 미래 계획의 경우에도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 실제 존재하는 교육 이름, 실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이름 이런 것들 넣어서 언제 안에 얼마까지 취득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신다면 공공기관에 조금 더 어울리고 적합한 자기소개서 방향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즉각적인 행동 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선. 그럼 저는 열차 승무하면서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스스로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꼭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문항에는 한 에피소드로 깊게 서술하자. 여러 개 나열. 웬만하면 금지. 구체적인 디테일 수치화하자. 대기시간 5분 단축. 그리고 민원 0건 이런 것처럼 본인이 직접 건넨 멘트 넣으면 좋다. 사실 증명과 구체화가 되고요.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태도 키워드를 행동으로 증명해주자. 친절함은 공감 멘트를 건넸다. 꼼꼼하다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했다. 책임감은 마지막 후속 관리까지 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작성하신다면 면접관 눈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돼서 평가 점수도 분명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라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글만 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느 정도 추측이 되어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승리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번 채용에도 정말 많은 합격자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테디쌤 정규과정 3개월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서류 합격자 발표 나면 원데이 특별 클래스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첨삭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제 인스타그램 amazing_tdy 좀 추가해 두셨다가 제가 스토리에 몇 명만 받겠습니다라고 게릴라처럼 공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채용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경쟁자들이 줄어들 거다. 찐들만 남아서 한번 붙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